네, 이제 첫 번째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줄여보겠습니다.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얘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그가 링컨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부터 하나씩 점검해보겠습니다. 자, 황순욱 차장, 어제 저희가 사실상의 대선 출마 선언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얘기를 했는데 지지율이 벌써 반영이 됩니까? 어쨌건 지지율 변동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지금 회색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23.1%까지 치솟았는데 지금 문재인 전 대표를 제쳤습니다. 뭐 오차의 범위 안에서지만 어쨌든 그렇죠. 숫자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게 아마 8주 만에 문재인 전 대표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 제친 건데 네. 지금 뭐 탄핵 정국 이전과 이후로 조금 뭐 특징이 갈릴 수는 있는데요. 일단은 뭐 최근에 8주 만에 1위로 대선 주자로 설문조사에서 나왔다는 것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또 대선 출마에 대한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어제까지 3일 동안 조사했으니까 사실상의 출마 선언한 것이 3일 조사분에 하루 정도는 반영이 된 건데 실제 이렇게 많이 움직입니까? 네, 그렇죠. 지금 현재 다자들 중에서 누구에게 그 대선 주자를 지지하느냐 물어봤습니다. 여러 사람. 그 중에서 반기문 문재인 양강 구도로 재편되는 흐름이 뚜렷하고요. 그 중에서 특히 보수층의 지지층들이 반기문 사무총장으로 결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라던가 안철수 전 대표의 그 지지율이 좀 빠지면서 문재인 반기문 양강 체제로 구축되고 반기문 총장으로 표쏠림이 일어나는 것들이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곳, 이곳이 미국 일리노이주죠? 그렇습니다. 중서부에 있는 일리노이주를 찾아갔는데요. 여기에 있는 링컨 묘소를 참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냥 일정 없이 여길 간 것은 아니고요. 서던 일리노이대의 초청을 받아서 일리노이주에 간 길에 행사 중에 하나로 링컨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관광객들처럼 링컨 그 동상의 코를 만져보기도 하고 묘소 앞에서 부인과 함께 참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남북 분열 상태를 화합과 통합 그리고 소통 이런 키워드로 하나로 묶어낸 그런 대통령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정치계에서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벌써부터 소통과 통합 이런 것들을 메시지로 내세우려는 정치적 행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링컨이 차지한 그 위상 뭐 이게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분단, 남북전쟁 시절에 이제 남과 북을 통합시켰다는 점에서 아마 링컨만큼 화합의 상징으로 얘기된 정치인도 없으니까 그 점을 좀 생각했겠군요. 네, 그렇죠. 과거 대통령들도 후보 시절에 링컨 대통령을 많이 그 롤모델로 삼았는데 특히 반기문 사무총장의 링컨 방문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바로 유엔 사무총장 임기를 마치고 곧 한국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가는 직전의 시기에 링컨을 방문했다. 즉 본인이 승리하는 남북전쟁에서 북군의 링컨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도 얘기하고 있지만 북군의 리더십이 되어서 소위 말해서 반문재인이라고 하는 제3지대 비박 신당들의 전체 총 북군 대장이 되어서 문재인을 포위하는 하객진을 펼치겠다. 그 대장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기억나는데 지난번 대선 직후에 미국으로 갔던 안철수 전 대표 한국 들어왔을 때 링컨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2013년 3월이었는데요. 2달가량 체류한 다음에 우리나라로 귀국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에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화 링컨을 봤는데 그 영화에서 링컨 대통령이 여야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경쟁자들이라든지 이런 그 반대 세력을 설득하는 장면들을 보고 감명 깊었다. 그래서 여야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다라는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어쨌건 안철수, 반기문 모두 링컨을 떠올리면서 이제 갈라지고 찢긴 우리의 지금 상황, 치유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동영 차장. 이건 어떻습니까? 김무성 전 대표가 비박 신당 만들겠다 그랬는데, 글쎄, 반기문 전 사무총장하고 좀 연결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문화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김무성 전 대표와 반 총장이 긴밀 연락하는 것 같다. 보수신당의 대선 후보로 영입하려는 것 같다라고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만 김무성 의원실 측에서는 즉각 허위 보도다.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라면서 아주 강도 높게 이 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다. 이런 해석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김무성 전 대표가 이제 대표 당시에 역시 링컨을 찾아갔던 영상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서영호 소장님. 네. 그런데 이제 대체로 김무성 의원이 중심이 된 비박 진영의 신당을 반기문 신당으로 부른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당장 그 반기문 사무총장이 한국에 들어온다라면 네. 당장 그 당을 선택할지 아니면 시기를 좀 두고 선택할지는 모르겠으나 네. 현재 거의 국민들로부터 최순실 박근혜 당으로 그 낙인 찍혀 있는 새누리당을 선택할 일은 만무하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 내에는 현재 문재인이라고 하는 강력한 주자가 있고 네. 국민의당에는 안철수라고 하는 주자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박 신당 내 아직 둥지를 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자리에 합류하지 않겠나. 따라서 비박 신당 내에서 자체 당 후보인 유승민 후보와 그리고 외부 네. 영입하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결합한다면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지대의 비박 신당으로 반기문 사무총장이 자연스럽게 선택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조사에서 보니까 1대1로 양자 대결하면 35대 46. 문재인 전 대표가 양자 대결하면 이길 수 있는 걸로 조사가 나오고 있군요. 그런데 그러면 불구하고 재밌는 대목은 저기 새누리당 반기문 일대입니다. 현재로서 이제 당이 마땅치 않게 이렇게 그렇습니다. 조사를 했군요.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여론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만약에 새누리당이 아니라 비박 신당의 후보로 내지는 네. 제3지대 신당의 후보로 반기문을 상정했을 경우에 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상당히 호각지세로 나오지 않겠나라고 네. 하는 게 대체적인 예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10%포인트 이상 앞서고 네. 있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네. 이 조사가요, 탄핵 정국 이전으로 돌아가면 네. 넉 달 동안 그 전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네.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2달 정도 지나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2달 정도 지나면서 저렇게 뒤집어 엎은 겁니다. 네. 일단 야권에서는 오늘 이제 뭐 개헌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그 잠재적 대권 후보들이 만났었는데 관련된 얘기를 좀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 두 번째 소식 가겠습니다. 자, 순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